이 산길 아직도 혼자 다니세요? 평생 다닌 길인데 안 다닐 이유가 있나요? 세상은 다 변했는데요. 이 말이 공기 속에서 가라앉기도 전에 순덕은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발 아래 자갈이 느리게 밀리며 낮은 소리를 냈고 새벽의 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순덕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숨은 일정하였습니다. 이 산길은 처음이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덕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셨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안개가 낮게 깔린 산자락을 향해 조용히 문을 나서셨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청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칼과 천조각 그리고 물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이었고 그만큼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삶이기도 하였습니다. 산은 늘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의 계절은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흙이 먼저 말을 걸어왔고 여름에는 잎의 냄새가 진해졌으며 가을에는 발밑의 마른 소리가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순덕은 그 변화를 설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몸으로 기억하고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순덕의 삶을 단순하다고 말하였지만 그 하루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산에서 무엇을 캐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어느 정도에서 남겨두어야 하는지까지 모두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다음 해가 없다는 사실을 순덕은 오래전에 배워두신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순덕은 같은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서셨습니다. 바위 옆 그늘 아래 늘 약초가 자라던 곳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흙을 만져보고 그대로 다시 덮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림 역시 이 삶의 일부였고 순덕은 그 기다림을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빈집이 늘었고 낯선 차들이 지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순덕의 발걸음은 그 변화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에서는 빠름이 미덕이 아니었고 앞서감은 오히려 실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덕이 산을 내려오실 즈음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순덕의 표정 역시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날은 이 평범한 리듬이 오래 유지되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예감은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었지만 산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당에는 낯선 기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익숙한 흙냄새 사이로 다른 공기가 섞여 있었고 그 공기는 잠시 머물다 떠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서며 그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들 재훈의 귀환은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큰 짐도 없었고 요란한 인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집안에 사람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공간의 밀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말없이 방을 하나 비우고 오래 쓰지 않던 이불을 꺼내셨습니다. 손에 닿는 천의 감촉이 낯설었지만 그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집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재훈이 사용하던 방은 형태만 남아 있었고 그 안의 시간은 멈춘 듯 보였습니다. 순덕은 그 방을 정리하며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셨습니다. 이 집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훈과 함께 들어온 지연은 집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시선은 분주하였습니다. 산과 밭, 낮은 천장과 오래된 가구들은 그녀에게 익숙한 풍경이 아니었고
그 낯설음은 쉽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 사실을 굳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에는 오랜만에 불빛이 가득 찼습니다. 만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순덕은 밥상을 차리며 손놀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에서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고 순덕은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순덕은 혼자 마당에 나와 앉으셨습니다. 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아래의 풍경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사실은 반가움과 함께 묘한 긴장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기대라는 감정은 늘 조심스러웠고 순덕은 그 기대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집안의 숨소리들이 낯설었고 그 낯설미 오래된 기억들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그 기억들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이 삶은 늘 오늘보다 내일을 먼저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리듬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식사의 간격도 대화의 흐름도 이전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 변화를 불편해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익숙해지려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지연은 산생활에 서서히 적응하는 듯 보였지만 그 적응은 표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밭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고 약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예의를 갖추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반응을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마다 언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덕의 언어는 흙과 계절이었고 지연의 언어는 속도와 결과였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 다른 것을 듣고 있었고 그 차이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차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호는 그 사이에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의 언어를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침묵으로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갈등을 늦추었지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산에서 돌아온 후 약초를 다듬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손에 익은 작업이었고 그 작업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손끝이 조금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 어긋남은 조용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흐름을 느끼면서도 쉽게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집 안에는 이제 서로 다른 언어가 공존하고 있었고 그 언어들은 아직 하나로 엮이지 못한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약초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날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들의 얼굴에 남아있는 피로와 조급함이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답하셨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계절마다 정성스럽게 말려둔 약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에 시간이 담겨 있었고 그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 약초들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어 서셨습니다.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덕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나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해 건네는 일이었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순덕은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약초를 꺼내어 정리하는 손길은 단호하였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없었고 덜 중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날 산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 말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훈 역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결심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자리 잡았고 그 균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 보였습니다. 순덕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초가 새로운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시간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지연은 바쁘게 움직였고 재훈은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여유를 잃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변화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고 그 부족함은 오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약초는 자원이었고 순덕에게는 시간의 집합체였습니다. 이 차이는 말로 정리되지 않은 채 행동으로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다리셨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스스로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는 쪽을 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항상 보상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바쁨은 핑계가 되었고 침묵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순덕의 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의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변화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중간에 있었고 선택의 결과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은 평소보다 조용하게 시작되셨습니다. 집안에는 음식 냄새보다 긴장감이 먼저 퍼져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바쁘면서도 서로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계셨지만 손길에는 예전과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약초는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순덕이 지나온 시간의 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내놓아도 되는 것인지 혹시 불편함이 되지는 않을지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으나 결국 순덕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상자를 바라보다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바쁜 일정과 계산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 상자는 그 흐름을 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의도적으로 차갑게 말하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은 선택보다 먼저 나와버렸고 그 말은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순덕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고 손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금은 소리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명절상은 예정대로 차려졌고 가족은 한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필요한 말만 오갔고 웃음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계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걸음 떨어진 곳에 계신 듯 보였습니다. 그날의 엇갈림은 누구의 잘못으로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와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차이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셨고 그 받아들임은 조용한 무게로 가슴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간 뒤 집안은 다시 평소의 리듬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리듬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말은 더 줄어들었고 눈길은 자주 엇갈렸습니다. 순덕은 그 변화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집을 유지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덕이 산길을 오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목적이 분명했지만 이제는 그저 걷기 위해 걷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산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순덕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순덕은 평소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오르셨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으셨고 멈추지 않기 위해 더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동안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에 앉아 계신 시간 동안 순덕은 많은 것을 떠올리지 않으셨습니다. 특정한 기억이나 장면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 늦게 선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이 무너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걸음이 느려졌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변화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그 사실이 오히려 순덕에게는 더 깊은 침묵으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는 순덕과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저 함께 앉아 있을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순덕의 변화를 오래전부터 느끼고 계셨습니다. 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침묵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언제나 옳은 선택이었는지,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넘겨왔던 순간들이 과연 지나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셨습니다. 그 질문들은 비난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순덕은 깨닫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누구에게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스스로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늦었지만 분명했고 순덕의 마음에 새로운 방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어느 날 아침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두셨습니다. 길게 준비하지는 않으셨고 감정을 나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더 이상 침묵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뿐이었습니다. 재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 침묵이 배려가 아니라 상처의 다른 형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지연 역시 자신의 불안을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인정은 쉽지 않았지만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서로 다른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순덕은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순덕은 약초를 더 이상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대신 나누는 방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 생겼고 그 자리에서는 설명보다 경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고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방식이 오히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관계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솔직해졌고 그 솔직함은 무리하지 않는 거리감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에는 여전히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변하지 않았고 순덕의 걸음 역시 다시 안정된 리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